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Q&A 동영상을 찍는 날인데요.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보다는 댓글로서 달아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댓글로 제가 따로 다 달아놨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사는 인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겪어왔고 제 생각은 이렇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지금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나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 고객님들께서 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이나 이미지 봤을 때 되게 까다로울 것 같고 까칠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느낌 자체가 되게 날라리 같아서 여자도 많을 것 같고 잘 놀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요.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식이 전날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식이 전날이 아니라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먹을 때는 정말 간단하게 술을 먹고요. 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워낙 조금 날라리 같고 이렇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용 경력이 얼마나 됐나요? 저는 미용 경력이 16년 and 17년 정도 됐어요. 지금이 2019년이기 때문에 제가 2002년도에 미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계산 나오죠. 한 그 정도 미용을 했고요. 왜냐면 군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군대 경력까지 왜 포함시켜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군대를 따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4주훈련만 갔다 오고 바로 공익근무에 빠졌기 때문에 군대를 제가 안 가게 됐고요. 미용고를 뭐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반 상고로 나와서 미용 학원 출신이라서 미용고를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미용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실기를 진짜 한 7번인가 떨어졌어요. 미용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좋을지 학원 앤 샵 알바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용실을 들어갔을 때요, 오전에는 학원을 갔고요, 오후에는 미용실에 샵을 취직을 했어요. 왜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떠나서 당연히 자격증을 빨리 따고 미용실 다니면 좋은데, 아무래도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학원 다니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좀 더 미용실에서 알바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것처럼. 왜냐면 학원만 다니는 것보다는 학원 다니면서 미용실 다니면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 습득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해줬던 질문인데요. 대학, 네 번째, 대학이랑 취업. 근데 이거는 진짜 다루기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진짜 제 생각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수님이 되고 싶어. 남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객님들 머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 취직하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면 미용이라는 직업 자체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 경력이 되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실제 경험으로 인해서 손님들 머리를 많이 만져보냐에 따라서 이런 경험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객님들의 머리를 많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수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겠죠. 두 가지 다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다니면서 휴문 날 학점은행제도 대학교 있죠. 대학교를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만 몰두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짧아요. 인턴 채용한다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올리면은 대략 한 50명 이상은 이렇게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체크를 해서 따로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잘 웃고요. 되게 에너지가 밝은 사람 있잖아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해서 뭐 무조건 탈락을 시키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너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매력이라든지 이런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은 전혀 그런 걸 보진 않습니다. 무조건 뭐 못생겼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이쁘다고 합격시키고 제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미용을 하는 데서 나이 제한이 있는지 이거는 정말 질문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뭐라 해야 되지? 그 다이렉트 메시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28살이 넘었는데요. 뭐 30살이 넘었는데요. 미용을 지금 해도 될까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머린 나이. 저는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하세요.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할 거면은 뭐하러 하나요? 일단 해보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례로 제가 마지막에 저 인생 스토리를 들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릴 건데, 실제로 저는 제가 뭐 홍대 쪽에서 부원장까지 하다가 저는 청담동에 스텝으로 들어가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시작도 안 해보시고 나이가 있는데 할 수 있나요? 나이가 뭐 어떻게 이런저런 막 그냥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에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정말 이게 내 길이 아니고 나랑 안 맞고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거든요. 해보지도 않은데 자꾸 막 그렇게 고민하시고 이런 시간 자체,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벌써 2019년 2월 달이에요. 새해 시작하는 그런 거 말한 지가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월 설날이고 지금 제가 지금 찍는 게 설 다음 날이거든요. 제가 설날까지 제가 집에 여기 부모님 집에 있다가 지금 다음날 하루 쉬고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남는 시간에 제가 Q&A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손재주가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손재주 있는 사람만 미용하나요? 노력해야 노력을 본인이 손재주가 없으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진짜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 스토리 들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풀게요. 이게 얘기를 하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갑자기 듣다가 아이씨 뭐야 재미없어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갔었나요? 근데 저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축구도 못 봤어요. 2002년도부터 이제 미용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19년도니까 그 뭐 연도로 따지면 거의 17년을 미용을 했죠. 저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미용을 시작을 해서 경기도 안양을 거쳐서 제가 홍대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홍대에 왔을 때가 나이가 26,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나름 잘 나가고, 그때 당시에도 머리도 잘하고 뭐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 미용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있어요. 미용인의 자세가 뭐냐면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건방져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되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인기도 많고 내가 머리도 잘하고 나 손님도 많아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진짜 너무 막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제가 청담동이라는 동네에 미용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듣게 돼요. 미용 재료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는 뭐 정말 고객님들의 층도 다르고 연예인들도 다니고 뭐 웨딩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순간 내가 딱 생각을 한 게 그래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곳은 저기야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 샵을 그만두게 되고 제가 이제 청담동을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정말 진짜 스케일도 크고요 엄청 유명한, 그때 당시 엄청 유명한 그런 샵에 제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정말 한 달이 넘게 이력서 확인도 안 하고 면접 오라고 하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막 전화 계속 해가지고 막
면접 보고 싶습니다. 면접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게 돼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와 채용이 되겠구나.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잘했거든요. 원장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이제 월세 집을 구했어요. 제가 65만 원짜리 지하방. 이제 지하방을 구해가지고 딱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태진 씨, 죄송한데 디자이너로 채용이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청담동이다 보니까 부원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홍대에서 부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좀 낮춰서 디자이너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왜 제가 디자이너로 채용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청담동 특성상 지나가는 워킹 고객이 없기 때문에 채진 씨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제 단골 고객님들의 이번 매출이 없어서 오게 되면은 디자이너 오게 되면은 손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면 신규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자이너 받을 수 없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좌절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나 어떡하지? 나 여기 지금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했는데 큰일 났다. 집까지 다 구해놓은 상태인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온 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보자. 모든 걸 다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해서 정말 더 크게 성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원장님 전화를 해서 원장님 저 그러면은 디자이너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스텝으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장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진짜 스텝으로 들어올 생각이냐. 그래서 내가 예 저는 스텝으로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스텝으로 다시 입사를 해서 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면서 당연히 아무래도 청담동 미용실 특성상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정말 엄청 텃세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서 포기할까 말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오로지 제가 여기 와서 더 크게 성공을 해야 되고 정말 제가 뭐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강남이라는 동네에 와서 제가 원룸 월세라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전까지 항상 고시원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어요. 고시원에서 제가 한 6년 정도를 생활을 했었거든요. 미용실 옆에 고시원에서. 항상 고시원에서 살다가 나름 이제 제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제가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현실은 막상 일을 하니까 월급이 정말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가 65만 원인데 제 한 달 월급이 65만 원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완전 마이너스 생활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막 집에다가 엄마 나 돈 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거 선택을 하게 된 게 이제 카드 돌려먹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빚더미 안게 되죠, 제가 막. 그래서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진짜 나는 빨리 디자이너 돼서 성공을 해야겠다. 성공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악착같이 했어요. 정말 다 버텨가고 참아가면서 막 하다가 디자이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당당히 제가 청담동 디자이너가 됐어요. 근데 진짜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 딱 됐는데 현실은 와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님이 없어요. 하루에 손님 한 명? 근데 진짜 그 손님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서 소개 고객님과 손님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그때 당시 제 블로그를 막 했죠. 블로그를 막 하면서 뭐 헤어 모델 작업도 하고 막 진짜 쉬는 날도 나와서 일하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블로그 했던 헤어 작품 하나가 운이 좋게 빵 터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제 인생 그래프가 상승선을 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샵으로 또 스카우트 돼서 일을 하다가 또 더 좋은 샵에서 이제 스카우트 돼서 일을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청담동에서 부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올라가서 매출도 최고 매출까지 찍어보고 하다가 제 개인 샵을 이제 오픈하게 돼서 지금 현재 초이진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미용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제 제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로 버티고요. 두 번째 꾸준해라. 그러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버티는 사람이 제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여기서 힘들잖아요. 다른 데 갔어요. 안 힘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힘들잖아요. 저기 가도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끝내도 될까요?